진단하는 다큐멘터리 위기의 시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일부 굶주리는 10억입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봅니다. 세계 90% 이상을 공급하는 나라다. 취재진은 그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카불강 인근을 찾았다. 강 주변 사람들은 마약을 팔며 약에 취해 있습니다. 정부도 경찰도 탈레반도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이다. 한 남자는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아프간의 아편 중독자는 35만 명. 아편을 복용하는 인구는 성인의 8%로 세계 최고다. 가뭄과 내전으로 빈곤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산악지대의 외딴 마을 발라드 알탐은 곡식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마을 이름이 무색하게 주민의 절반이 굶주림에 시달린다. 예멘의 한 마을. 이들의 한 끼 식사는 밀과 보리로 만든 딱딱한 빵 조각이 전부다. 한 끼를 해결하면 다음 끼 일을 걱정해야 한다. 하루에 기껏해야 4,000원 남짓을 버는 아또 씨는 최근 30%나 오른 밀가루 값을 감당하기가 버겁다. 기상이 변과 같은 여러 원인 주요 곡물 때문이었습니다. 수출국의 기후 변화와 반복되는 재해는 식량 생산의 증가를 가로막는다. 213년 전 영국, 계몽주의적 낙관론과 이상주의가 팽배하던 당시 경제학자 토마스 멜서스는 인구로 초판을 출판한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 생산은 자연의 힘에 제약돼 식량 부족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굶주림과 빈곤, 질병과 전쟁 등의 악덕이 발생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언이었다. 현재도 기후 변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식량 위기가 심각하죠.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른 최근 1, 2년. 음식점에선 8,000원대이던 생삼겹살과 5,000원대의 저렴한 식사 메뉴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식량의 위기가 곧 안보의 위기로 이어지는 현실. 우리의 미래가 국제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저도 식량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되네요. 2부에서는 목마른 지구촌을 살펴봅니다. 중국 윈난성 성도 쿤밍의 덴츠 호수. 중국인들은 한국 소양호의 20배 크기인 덴츠물로 피역 공장을 돌리고 농약을 만들었다. 인간의 욕심으로 물이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덴츠는 쓰디쓴 동물을 마시며 가난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단열매를 안겨줬다. 그러는 사이 덴츠는 생명을 잃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에 죽어버린 물은 생명을 거부한다. 하지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이행 계획은 답보 상태다. 물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세계사를 보면 과거에는 땅, 오늘날은 에너지를 두고 충돌한다. 하지만 미래에는 물을 두고 충돌할 것이라고 한다. 물은 과연 어느 누구의 소유일 수 있는가? 지구가 준 이 선물을 함께 나누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국제사회의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지구촌의 미래를 위협할지 모르는 물 부족 현상, 수자원의 중요성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3부는 에너지 패권 전쟁으로 에너지 문제를 다룹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옥 입구라고 불리는 가스 크레이터. 불타고 있는 것은 바로 천연가스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이 에너지 자원을 두고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영토 분쟁으로 얽혀 있는 남중국해. 중국은 남사군도와 서사군도 등 남중국해의 90%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주변국들도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자원 탐사에 나서고 있다. 이 영토 분쟁의 한복판이 남사군도다. 이곳엔 수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석유가 최대 2,130억 배럴로 사우디 다음 가는 양이 매장돼 있고 천연가스는 56조 입방미터로 석유의 2배 가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은 필리핀, 베트남, 일본 등과 잇따라 해상 훈련을 벌였다. 항해의 자유를 언급하며 아태 국가들의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는 등 서태평양의 패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에너지 전쟁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4년마다 내놓는 미래 예측 보고서는 에너지에 목마른 중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경쟁자로 떠오르면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로 인해 최악의 경우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것이며 흔들리는 세계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도 고민해야겠습니다. 미국의 주유소에선 에탄올 85%에 휘발유를 15% 섞은 바이오 연료를 판다. 이 바이오 연료는 보통 휘발유보다 싸고 해외 시장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급변하지도 않는다. 미국 옥수수의 40%가 에탄올로 바뀌어 이렇게 차량에 주입되고 있다. 인류의 생존과 국가 안보를 결정짓는 식량과 물, 그리고 에너지. 강대국들이 에너지 위기를 피하기 위해 농작물을 연료로 쓰면서 식량의 위기를 부르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자원들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위기의 시대였습니다.